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의장 이순열입니다. 올 한 해 세종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더욱 살기 좋은 세종을 만들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나 제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활동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가 귀 기울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알리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의회는 더욱 성숙해진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삼아 국가균형 발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33일간 열리는 제86회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 등을 청취합니다. 지금부터 86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연구모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2027 한국세계대학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세종대전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진 결과를 청취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행사 지원이 적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충청권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만큼 의회 차원적으로 조속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의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월 27일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규칙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 분들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30일과 31일에는 찾아가는 의회 교실을 통해 한결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의회 관련 질문부터 학생들이 겪는 불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고 직접 개선 방안을 고민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한 뼘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제주도 의회에서 개최된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 박람회의 토크 콘서트 및 토론회에 참여하여 지방분권 모델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제86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6건으로 조례안 39건과 동의안 24건, 예산안 7건, 보고 5건 등입니다.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호수, 이현정, 이소희, 윤지성,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 및 김현우, 김형미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함께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회를 처리할 예정이며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김재형, 상병헌, 김영현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불효불급한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묵묵히 세종시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분들이 있기에 좀 더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하루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제86회 정례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 청취와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1건,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 예산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은 세종시 교육청 1조 792억 여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240억 여원이고 소방본부 694억 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교육청 1조 1061억 여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227억 여원, 소방본부 681억 여원입니다. 2024년은 집행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조정된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따져보면서 집행부의 세심한 예산 편성 여부를 살피고 정책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재정은 1건, 일부 개정은 4건, 전부 개정 1건이고 재정 조례의 경우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의 경우 제가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원격 수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역 서점 관련 조례의 경우 연희전 의원님과 안신일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신 사항으로 집행부 및 관계자 간담회를 지난 3일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로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징역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부 개정으로 김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및 첫 주민 참여 조례로 진행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경우 9일 현재 상황은 청구 인원 접수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1월 16일은 2024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분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책들이 진정으로 세종시에 필요한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공과가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정책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게 여긴다면 공은 배를 이어 전해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관은 반성하고 고쳐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결실을 쌓을 수 없고 과오를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에서 첫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북부서 뉴스라의 최종기고요. 지난번에 그 우리 시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한다 발목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 그 교육청에서 1,600여 번이 교육 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 치료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고, 뭐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지원조례안 요 문제인데 장애인들과 일반 학생들 간에 전부 다 갈라치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일반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 간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세종시 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지금 1,600억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 재정 교부금 자체가 전년 대비 약 1,300억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가 이제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부 지원금으로 이제 꺼내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안전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은 대부분 70% 이상이 경직성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딱 정해진 금액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예산 교부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것들은 일단 거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조례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 것은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례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이제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소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라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편견 때문에 본인의 진로라든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기회, 즉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겠는데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네, 뉴스피의 홍근지입니다. 조례 두 개 여쭤보겠는데요. 자율방범대 관련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하고 뭐가 바뀌는 건지, 혹시 자치경찰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이번에 처리 안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셨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청구 인원 접수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 몇 명 목표에 몇 명이나 됐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건지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 자체는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법률 제정이 없다가, 그래서 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들을 요 규정으로 좀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과는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찌 보면은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제 장려 조항이 될 수 있는 이 연합회 활동에서의 몇 번 이상 불참을 하게 되면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았다라는 부분이 조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조례 전문을 좀 보면서 참고하시기를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의 경우에는 정확히 보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청구인으로 들어가야 할 인원이 약 2,900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 기준에 맞춰지는데, 지난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약 50% 정도가 지금 이제 서명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그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기간이 이제 조례를 위해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경우는 저희도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그 86회 정례회에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서 올라오지 못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김현옥 위원장께서 계속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제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개의하는 제86회 정례회 주간 중 11월 22일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 23일은 세종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한 2조 2,57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 모조 사업 등 변동분과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266억 원이 감소한 1조 793억 원 규모로 지난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당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이 예산 감액 여부를 비롯하여 2월 예산의 적정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 예산안은 1조 9,060억 원으로 23년도 본 예산 2조 28억 원보다 968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도 본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시정 상위, 주요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등 전략적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시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꼼꼼히 따져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4년도 본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062억 원으로 23년도 본 예산 1조 615억 원보다 447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맞춤형 교육, 교육 환경, 교육 복지, 교육 생태계, 교육 자치, 교육 행정의 5대 정책 방향별 이행 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AI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기초학력 및 소외계층, 국가 책임 교육,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부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재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롯이 반영되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사업들의 예산이 적절히 배분 편성되어 있는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숫자라서 어려워서 질문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네, 질문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지난번 그 시청에서 예산 브리핑할 때 내년도 예산은 그 사회복지 예산에만 관해서만큼은 이제 감액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내년에 그래도 국비 매칭할 수 있는 우리 시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일단 상정을 못하고 내년 1차 시경에 시장은 36억이라고 하시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640억 원 정도의 그 사회복지 예산 추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그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특별히 그 보고 받으신 게 있는지 사전에 궁금해져요. 네, 홍문기 기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보고는 별도로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복지 예산 사업에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뭐 완전히 검토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 축에서도 어떤 데는 그 예산이 다 담겼고 또 다른 데에서는 예산이 그 말씀처럼 1차 추경에 올리겠다라는 그 이유를 부재를 붙여서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고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결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지점에서 소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처럼 어떤 사전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지금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질문할 기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2023년은 국내 경기 인상과 실물 경제 회복 지연으로 가계, 기업 모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리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 내실 있는 결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제86회 정례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처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과 협의한 2건, 주례안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업무 보고 청취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 실적을 면밀히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 운영비,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2,11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73만 원이 증액된 106억 6,479만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산출 근거의 정확성, 낭비 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편성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간의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 시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등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미만 직원에게도 장기 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 장기 재직휴가 제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세종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 사회 문화를 구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출자 출연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원장을 인사청문 대상 시기에 포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발전된 내년을 설계하기 위한 이번 정례에서 의회 운영위원회는 꼼꼼한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세정 정부의 권호수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김윤석 의원님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인사청문회 조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갑자기 하는 거 아니냐, 옥상 고기 드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뿐이 아니라 모든 산하 기관의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견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 갑질행위 근절을 하려는데 혹시 이것도 갑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의 기본적인 방향과 본질은 인사청문 대상이 그 지역의 단체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를 사실 들여다보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결국 시장이 적절한 그 단체장을 임명을 하느냐를 저희 판단하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갑질이라고 하면 저는 그 시민의 갑질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적정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옥상홍이라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행정에서 하는 그런 시각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들의 대변인의 그 입장에서, 그 대변인의 어떤 역할적 측면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에 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과 그 시장과의 이런 갑질관계보다 시민과 그다음에 시장과의 어떤 문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의원들이 직접 인사청문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제도화,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니까 아까 세종 일자리 직무뿐이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산하기관들이 실제 출연 기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게 좀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는 저희가 지금 다 대상 범위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만 향후 이제 더 많은 숫자 출연 기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부분만큼의 대상에 대한 그 기준이 따로 만들어지거나 검토될 수 있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꼭 의원들이 해야 되는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최현준 기자님. 네, 춘천에서 최형수입니다. 지난 27일 날 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그 2003년 이후에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이제 제출했고 그게 만장일치로 건의하기로 했고 또 해안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일부를 이제 개정한다는 입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시의회 의정활동비는 어떤 향상인지 또 계획이 있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비가 우리 지금 최영선 국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것처럼 인상될 계획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 속에 논의의 좀 배경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정치의 어떤 그 패러다임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의원들이 사실 하향돼서 좀 젊은 분들이 청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기회들을 좀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현재 현실화가 좀 덜 되어져 있는 이 의정 활동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정책 활동을 하기에는 좀 많이 좀 제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생활임금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이해충돌 방지법이든 사실 많이 투명화되어져 있는 이 선거 구조 속에서 그다음에 선거 활동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려를 할 수 있는 여건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의정비가 현실적으로 조금씩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향후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 시에서도 일정한 그 흐름대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방법 그 시행령 제33조가 2024년도 1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집행부에서 이 개정에 따른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적절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에 따른 뒷받침된 조례 역시 또 집행부에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예, 세종파라님 박은주입니다. 앞선 기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너무 갑자기 의원들의 그 세비가 인상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의 비율을 알고 계시는지 뻥충 떴죠. 저도 지금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때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 갑자기 4년여 만에 갑자기 또 세종시 의원들이 이걸 올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확한 질문은 의원들의 재량비 있잖아요. 1년에 쓰실 수 있는 재량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재량비의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대략 어떻게 1년 동안 쓰였는지 아마 집계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묻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가요? 혹시 재량비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의원들이 자체로 쓸 수 있는 재량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게 앞부분에 예결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는 한도 내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의정활동비 부분은 2018년, 2019년도에 인상되었던 그 월정수당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세비를 받아가는 게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대로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 결정하라고 심의하는 부분들 가지고 내 판단을 해서 인상 부분만큼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좀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이거 재량사업비는 저희는 없습니다. 전에는 재량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내 일부 지자체 단체 중에는 재량사업비가 또 의원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집행이 되어졌고 아니 또 어떻게 또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없다 보니 그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없어.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86회 정례를 맞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반갑습니다.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모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를 준비해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사무처직원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86회 정례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례를 회기 중 주례안 17건, 동의안 11건, 예산안 4건, 보고 3건 등 3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처치를 시작으로 11월 20일과 21일에 걸쳐 제3회 추가 변경 예산안, 주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에 걸쳐 2024년 본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1조 30억 원 대비 122억 원, 예산 9,908억 원 규모로 편성.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불가기금 및 자치분권 특별회계로서 2023년 기본 예산 대비 14억 정액은 531억 원 규모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려운 세수 현황과 국세 감소 구조 등에 따른 긴축 재정의 운영 필요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기급하지 않은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인생 관련 사업과 긴급함을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주례안 1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에 따라 놀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놀이문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일상에서의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 등 주차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 특화 공예품 육성, 우수 공예품 선정, 공예품 대전 대체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 구성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및 주치원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유대 확대 사항으로 시청사 및 주치원의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을 성실 납세자가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7번째, 최한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e스포츠 진흥조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8번째, 박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출자 출연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9번째, 김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청소년 생명안전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와 지역사회의 책임 및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10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예술활동 증명 등록 지원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진흥 조례입니다.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정례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5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시의 현황과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생각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프로페서 뉴스의 최민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시대가 하얀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소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22억 원이 가깝겠죠? 네, 122억 가니까 9,908억 정도.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을 만들어 보면 뭐 전부 다 지원 조례안이에요. 지원 없는 예산 가지고 지원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조례안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간단한 거는 뭐냐고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법안 빼고 나면 전부 다 지원 조례안 없는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그런 규정 사항을 조례로 그래도 사전 법령에서 위임했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해야지.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조례안 만드는 기계들도 아니고 어떤 때는 160몇 개를 만들지 않나 어떤 회계는 80몇 개를 하지 않나 이거 뭐 조례안 만드는 기계들 같아. 이게 어디서 다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응? 저희 행복이가 소관 사항이 좀 많다 보니까 소관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전부 다 뭐가지 오르가면은 우리 위원장도 살아가기 힘들어 이거. 응?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쇠사슬을 꾹꾹 묶어놓은 거 시민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디야 행정부 조치원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 성실 납세자 나 성실 납세했습니다. 마음에다 쓰고 다니라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또 50% 갚는? 그럼 없는 세제 자꾸 이런 거는 해주려고 그러고 지원은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타치는 해야 되겠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행정복지위원회 이러는 거 보면 의원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 무슨 뭐 쌈딱들도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관사항이 또 많다 보니까 조례 개정, 제정이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고 또 개정,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좀 최근 들어서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되면서 좀 불필요한 조례도 눈에 보이기도 하고 좀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에 대해서 지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조례라고 하더라도 꼭 그게 다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 편성권, 집행권은 시 집행부에 있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심의 의결권이 이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시에서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열려서 근거를 마련한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그 지금까지 조례안들 우리 삭제된 건 몇 건인가요? 한번 좀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은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우리는 삭제를 하는 조례가 있다 해서 폐기를 하는 거는 통합 폐기 최근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언론에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은 그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그러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필 홍근진인데요. 아까 그 김현옥 예결위원장님한테 여쭤본 거 혹시 위원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 예산 요번에 편성 못하고 내년 추경에 한 600몇 억 한다는데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난 4월인가 우리 투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시에서 그 소송 제기한 거 있죠? 그거 소관이 아마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으신 바가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들은 바는 없고요. 그 예산안 책자가 저희 의회로 넘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의원님들도 공부하시고 검토하시느라 되게 바쁘실 텐데 저도 지금 보고 있고요. 좀 그동안에 소통이 예산 담당관실이나 아니면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좀 부재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서 이번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출자 출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저희 의회에서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지금 절차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절차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요. 시간이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5월부터 22년 5월 30일까지 법률이 27,435건이 제한돼서 제정이 233건, 개정이 3,763건, 총 4,015건이 만들어졌고요. 조례 제정이 2615건에서 제정 233건, 개정 6420건, 총 85,035건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미국, 독일, 선진국에 비해서 수백 배 많은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고 규정된 거예요. 꼭 묶어놓는 거예요. 좀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조례를 좀 제정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각 당이 있잖아요. 그 각 당에서 그 정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 재개정에 좀 난발이 하니까
너무 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로 네. 이 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건수로 이제 정량평가를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당 수석이기 전에 세종 시민들의 대표되잖아요. 시민들의 대표잖아요. 동료원님들이랑 한번 제가 표는 시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거 아니냐.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연히 교감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거고 정말하게. 상황을 필요시 시에 밖에 있는 그래서 저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는 실내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거든요. 막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를 개정하고 제정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겠죠.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한 해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술태권전을 계속하고요.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을 계획하는 마지막 정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로 침체된 성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분하고 관내 입주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6회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의인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술검토 지원 등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건축물의 부실세계 시공,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통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유지하며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업체를 소리 깊은 가게로 선정하여 가게의 육성 발전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소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역 골목 상권 및 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김광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동 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추가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개선과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당근 걷기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걷기를 하며 쓰레기 줍는 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 및 환경 보존을 도모하고자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사업 추진 및 행사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강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다회용기 이용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 단체 등의 행사 추진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저감 정책에 기여한 기관 등의 포상 및 유수 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일회용품 저감 정책 확대 등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매월 8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23년 제3회 추가 공정 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규정액 9,559억 원 대비 211억 원이 증액된 9,77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본 예산안은 23년도에 7,832억 원 대비 895억 원이 감액된 6,93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불로불급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시민상과 직결된 현안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